위클리 플랜 시간입니다. 한 주 시장 정리해보면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해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AR인베스트먼트의 하창봉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회 불확실성으로 주춤하던 코스피가 8부 능선 정도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FOMC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FBI 국장의 청문회 증언과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이 논의 수준이 국제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무사히 넘어갔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시장부터 먼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사실 네. 이번 주도 제가 해답을 안 드려도 네. 되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피 지수도 잊어먹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포인트 정도인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물론 약간 감은 알고 있죠. 코스피 올라가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글로벌 변수를 생각하면 과연 이렇게 장을 좀 당길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모든 걸 차치하고 나서 미국이 지금 나스닥이 계속 신고가를 이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증시를 계속 이끄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LG노텍, 반도체 IT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 변수가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은 IT주 위주로 글로벌 장이나 한국 증시가 이끈다는 것을 이제 좀 정리를 해 보겠고요. 어제 사실 글로벌 기준 슈퍼 목요일이었습니다. 세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 어느 하나 사실 호재 같은 호재는 없었습니다. 일단 영국 총선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구조사 내용을 보니까 보수당이 메이 총리 같은 경우가 제1여당이죠. 예, 그건 했습니다만 과반수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장중한 때 파운드화가 급락하기도 하고 다시 메이 총리 어떤 그 정치적 신임도에 약간 훼손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게 왜 그랬냐면은 일주일 전만 해도 한 10% 이상 차이가 났었는데 최근에 계속 또 테러도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 흐름 자체가 사실 총선 전에 지지율을 1%까지 좁혔었는데 그 결과가 그대로 좀 나왔다. 하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일단은 사실 약간 장기적으로 악재이긴 합니다만은 증시 영향 오늘 밤 유럽 시장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체크해보겠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ECB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기 총재가 확실히 금리를 동결하면서 이번에는 평소보다 말을 좀 많이 닫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말을 닫았냐면 추가 양적 완화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일축을 하고 또 거꾸로 테이퍼링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산 축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ECB 금리 동결의 배경에 현금리 수준 그리고 또는 추가적으로 낮은 금리란 문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뺐다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심스럽습니다만 ECB 같은 경우도 내년 정도부터는 출구 전략 가능성이 좀 일어났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트럼프는 제가 아직 정확히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뭔가 정리해드리기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어저께 좀 청문회 때문에 아마 일부 라이브로 보신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약간 지금 이야기가 다시 트럼프와 코미와의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또 이거는 특검이 또 판단할 문제가 됐죠. 사실 이것 자체가 미국 정치 불확실성 이끄는 건 사실인데 정치에는 아직까지는 큰 영향은 없다.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하는 거는 지난 한 3, 4주 전이죠. 트럼프 이슈 때문에 미국 정치가 출렁할 때 우리 장이 금방 반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정치적 트럼프 이슈로 만약에 미국 정치가 크게 출렁인다면 저는 약간 또 다른 학습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게 우리나라 장 기준으로는 또 매수의 기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트럼프의 정치적 스캔들 자체는 약간 정치 영향력이 조금 낮다는 데 먼저 비중을 두면서 지켜보는 게 좋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번 주 국내 증시 글쎄요. 더 이상 좋을 게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강했는데 특히나 이번 주는 다른 주보다 전부 다 IT였습니다. 고생했던 LG 디스플레이, LG 노텍이 폭등하는 장세였고 역시나 삼성 전기, 삼성 SDI 이런 대표적인 대형 IT 종목들이 여전히 강세였는데 이러한 코스피의 강세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코스닥 하시는 분들 되게 스마일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2월 달부터 코스닥을 샀는데요. 제가 좀 집계를 해봤더니 6월 7일인가요? 그때까지 한 1170억이었으니까 거의 최근 5개월 동안 2, 3, 4, 5개월 맞죠? 5개월 동안 1조 2천억이 넘는 금액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매수했던 5천억이라는 금액은 얼추 13년 내 최대치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의 코스닥 매수 자체가 여전히 지금 셀트리온도 10만 원 올라왔습니다만 기타 보면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도 다시 10만 원 왔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상당히 활발한 IT주에 대한 매수세가 이번 주에 진행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들을 체크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FOMC가 일단 굵직한 이슈로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또 다른 어떠한 일정들 예정되어 있는지 좀 살펴주실까요? 제가 좀 빨리 흘리지만은 네. 이 일정에 사실 돈이 됩니다. 네. 제가 지난주 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뭐 이번 주에 애플의 개발자 회의와 6월 29일 애플의 아이폰 10주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번 주 시장에 가장 LG이노텍이라든 이런 종목 올라갔던 것이 사실은 카메라 모듈이 아이폰 관련주였던 거죠. 그래서 뭐 일정 같은 것도 지표는 상관이 없는데 다른 뭐 글로벌 일정을 좀 말씀드릴 때는 잘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돈 될 만한 이슈는 많이 없군요. 일단 일요일 날 프랑스는 1차 총선합니다. 프랑스는 사실 영국보다는 좀 안정적이에요. 마크롱 대통령이 있는 당 이름이 앙마르슈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말이다 보니까 당 이름이 제가 프랑스 말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만약에 프랑스는 총선도 1차, 2차 두 번 합니다. 예. 1차에서 다수당이 나오지 않으면 2주인가요? 일주일인가? 2주 정도 될 겁니다. 아마 6월 24일 정도가 2차 결선 투표로 가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프랑스는 앙마르슈가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훌쩍 뛰어넘어서 13일부터 미국은 이제 FOMC 회의가 들어갑니다. 일단 최근에 보여준 미국의 고용지표만 놓고 보면 상당히 이게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단순하게 고용지표만으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물가지표가 높다고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연준은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로 금리를 올리는 것이지 경기 과열에 대한 억제책으로 금리를 올리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약간 부진한 물가지표와 부진한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이번 6월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상당히 좀 높지 않나. 다만 금리를 올리는 것 자체가 시장에 악재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약해진 달러 약세에 대해서 강세로 잡아줄 수 있는 이슈가 되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영국은 목요일 날 BOE 그리고 금요일에는 BOJ 또 일본도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일단 두 나라 모두 금리는 동결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다는 걸 좀 말씀드리면서 큰 그림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FOMC, BOE, BOJ로 이어지는 각국의 통화정책회의에 시장의 관심이 몰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일정들 정리해 주실 때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비 전략을 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클리 업종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업종에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계속 어쩔 수가 없어요. 뭐 IT밖에 없느냐 해도 사실 우리나라 지금 경제 지표를 이끌고 뭐 여러 가지 수출 지표도 좋아지는 건 IT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장을 보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좋습니다만은 최근에 장 흐름을 놓고 보면 확실히 약간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잘 올라갑니다. 뭐 LG이노텍, 삼성전기, 뭐 삼성 SDI 아니 LG이노텍 15만 원 8천 원까지 왔는데 아직까지도 일단은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지수가 신고가가 아니면 저도 이렇게 겁없이 대형주를 신고가에서 계속 사라는 이야기를 안 드립니다만 일단은 지수의 흐름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차라리 신고가 종목의 수급이 가장 센 섹터를 공략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높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보다도 어떻게 보면 가장 신고가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강세장의 투자 팁이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접근을 열트리한 말씀 좀 드리겠고 약간 그보다 좀 작은 개별 IT는 보니까 최근에 다시 반등을 시도한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솔브레인 그리고 실리콘웍스라는 게 있는데 이 실리콘웍스라는 거는 이게 또 LG가 대주주입니다. LG가 갖고 있는 유일한 IT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LG이노텍의 상승세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실리콘웍스의 상승세에 이끌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이버가 갑자기 관심이 갑니다. 제가 좀 잊고 있었어요. 네이버를 카카오에 좀 정신 팔려서 잊고 있었는데 어느새 이제 또 90만 원대 후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뭐 100만 원대 돌파하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대형주 관점에서 네이버도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